최씨 모녀가 강원도 평창 지역에 소유한 땅은 23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허가를 받지 않고 6천여 제곱미터가량의 초지를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최순실 씨 게이트와 연관해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쪽에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에 이제 스포츠 컨텐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동계올림픽 육성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그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올림픽 끝나고도 그 지역에서 계속 진행될 동계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지금 축구장 34개 정도라 크기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그 땅들이 뭐 지금 개발 안 되는 땅도 있다는 거죠. 방치된 땅도. 그 땅은 올림픽 투수를 노릴 수 있는 그 땅이 아닌가. 첫 번째 노렸던 거는 이 땅값이 오르는 거. 평창올림픽이 지금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냐. 그동안에 이제 개폐맥식 장소로 강릉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좀 활용해서 하면 어떠느냐 했는데 이 장소 선정뿐 아니라 네. 개폐막식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처음에 원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장관이 원형보다는 오각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제안을 했는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어디서 지시를 받았겠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목이라고. 마스코트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것이 굉장히 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IOC에다가 실제로 질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결국은 주최 측에서 IOC의 핑계를 대면서 개를 없던 일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그것은 이제 차단이 됐습니다만 됐습니다. 일단은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과 달리 또 철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돈이 한 1,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이 사후 활용에 지나치게 집착을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사후 활용에만 집착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명분은 있거든요.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을 사후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명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 또 생각해봤더니 이 사후 활용을 담당하는 업체가 결국은 최순실 게이트와 네. 관련 있는 업체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사후 활용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요즘 쓰는 칼럼은 사후 활용 방안을 막는 방법. 사후 활용 방안 내지 마라. 그 사후 활용 방안에 지금 우리 한 기자님 말씀처럼 저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2, 3년 전에 논란이 많이 있을 때 IOC에서 그렇다면 분산 개최해라. 2020 어젠다라는 걸 통해서 분산 개최를 해라고 강권한 건 아니지만 분산 개최를 할 수도 있다라고 2020 IOC 어젠다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발표를 통해서 국내 일부 이제 체육계 또는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설이 없는 것은 일본하고 하든지 아니면 북한의 스키장을 이용하든지 그리고 그것은 뭐 외교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다면 무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2018년 치러질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최순실 씨 입김이 작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림픽 분산 개최가 갑자기 무산된 것도 최 씨의 이권이 개입됐다는 의혹입니다. 2년 전 체육계는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IOC가 아젠다 2020을 적용해 평창과 도쿄 또는 개최도시 이외의 곳까지 분산 개최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찬반 논란이 일던 상황은 그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불가 원칙을 천명하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한 기자님 그 누슬리 기획과 이 그 동계올림픽 시설들의 관계 이것이 분명히 이제 언론 보도로 또 확인이 됐는 바입니다. 예, 그 오버레이라고 하는 이런 네. 그 시설들 철거하고 임시 건물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바로 K스포츠 재단과 뭐 업무 협약을 맺은 회사거든요. 처음에는 국내 업체에 밀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검토가 됐어요. 3인가 4인가 그렇게 네. 했었죠, 네, 처음에.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대목이고 이 누슬리사가 특혜를 받은 배경에는 바로 K스포츠 재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계올림픽에 관한 이런 절차들이 전부 다 의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적자 시대 올림픽에서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뭘 짓고 부수고 뭐 한다고 했을 때는 다수에게는 막연한 피해가 좀 간접적인 피해가 오고 소수에게 집중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눈 부릅뜨고 봐야 하는데 그냥 두면 알아서 하면은 좀 좋은 일이겠지.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치르는 게 좋은 일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설악산 꼭대기에다가 뭐 호텔을 짓겠다는 구상에 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뭘 하고 있고 이런 굉장히 뭐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그 끔찍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이 평창 올림픽 하나를 놓고 조직위원장도 중간에 교체가 되고 네, 2번 교체됐습니다. 두 번 교체가 되고 뭐를 짓고 철거하기로 했다가 철거 안 하기로 했다가 또 빙상 스포츠 동계 스포츠 빙상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 장시호 씨를 필두로 한 이런 사람들이 뭘 주도하고 있고 결국은 동계올림픽 위원장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최순실 사단, 최순실, 뭐 장유진 이런 사람이었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누슬림 문제라든지 이 얘기가 공상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동계올림픽은 일부 소수를 위한 올림픽이 아니었나.